부산시가 부산형 급행열차를 도입하겠다며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새로운 교통수단인데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내리막길에 정차해둔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서 109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중등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수학문화 대중화를 선도할 부산 수학문화관이 문을 엽니다. 수학 단일 주제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내리막길에 정차해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면서 5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사고가 난 도로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급경사였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파제 앞 컨테이너를 마을버스가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먼지가 솟구칩니다. 해운대구 청사포 내리막길에서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간 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100여 미터를 굴러내려온 마을버스는 도로에 설치된 연석과 컨테이너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 A씨를 덮쳤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마을버스가 부딪힌 컨테이너는 평소 마을 해녀들이 쉬는 곳이었습니다. 몇여덟 컨테이너 사람들이 나 앉아있어 지금 큰일 나면 당했지. 아무도 없었어. 있었으면 큰일 나면 당했지. 한 10시나 되면 이거 전부 다 나오는데. 이날 사고는 마을버스 기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습니다. 마을버스 안에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고 시동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청사포 진입도로는 가파른 경사로 시작됩니다. 중간에 평지를 지나면 또다시 급경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사고 차량은 경사로에 세워져 있다 미끄러졌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도로에 사람이 없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릴 때 주차 브레이크 등을 작동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정차했을 당시 기어 상태와 주차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13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36명입니다. 이래 신규 확진자 수가 109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명으로 80대 이상이 4명, 60대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3명이며 재택 치료 중인 사람은 22,222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7.9%, 일반 병상 가동률은 29.9%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낮 12시 4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7명은 긴급 대피 조치했고 화재는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5층 병동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급행열차를 도입하겠다며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안수인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 기자, 부산형 급행열차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부산행 급행열차는 가덕도 신공항에서 부산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었던 어반루프 사업을 경제성을 고려해 수정한 건데요. 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이 열차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후에는 부산을 넘어 경남과 울산 등 동남권 곳곳으로 이 열차를 연결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차량을 도입하고 또 어떤 노선을 지나게 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도 나왔죠? 네, 일단 노선은 가덕도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이어지는 47.9km 구간에 6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명지와 하단, 북항, 센텀시티를 거치게 되고요.
차량이 땅 아래 40m 깊이에 뚫린 대심도 터널을 통해 지하로 이동하게 됩니다. 차량 종류는 하이퍼튜브와 고속 전동차, 수소 전동차가 검토됐는데요. 부산시는 수소 전동차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하이퍼튜브는 진공 상태의 튜브 안에서 자력으로 차량을 움직이는 건데 2030년까지 개발과 상용화가 어렵고 이 고속 전동차는 경제성과 친환경 측면에서 수소 전동차에 뒤처진다고 시는 판단했습니다. 이 수소 전동차는 특히 전기를 수급하기 위한 별도의 가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혔습니다. 네. 수소 전동차는 최고 198km 속도로 달리게 되고 24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AI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급행철도가 도입되면 이동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거죠? 네, 가덕도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고속도로나 동해남부선을 이용할 때보다는 3배,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보다는 5배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이 시설이 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박형준 시장의 인터뷰 먼저 만나보시죠. 아시다시피 가덕도 공항은 좀 바다로 나가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이 공항에서 동부산까지 나아가서는 울산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창원까지 또 경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공항의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현재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40%대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실제 착공까지는 현재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부산시는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는 내년 초에 이를 토대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자 적격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문제는 사업비인데 추산되는 사업비가 2조 6천억 가량입니다. 부산시는 사업비의 60% 가까이를 국비로 확보하고 일부 민자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네, 양준모 부산시 의원은 이 수소 전동차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번도 운행된 적 없는 수소 전동차가 지하를 달릴 경우 화재 등의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발언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기존에 대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기존의 지상철에서 독일 수소 열차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현재 개발된 열차도 지상철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소라는 부분에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공청회 현장에서는 현재 개발된 수소 전동차의 최고 속도가 150km 정도인데 이를 200km로 높여야 한다는 점, 1년간의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면 2029년에는 운행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부산형 급행열차 도입 원활히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흔히 교육정책을 100년대계라고 부르죠.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학생이 직접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때 고등학교 2, 3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던 절대평가를 1학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9등급제로 나눠 상대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대평가가 도입돼 일정 수준의 성취가 이뤄진다면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이주호 장관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현재의 수능이 없을 거라는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고교 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사교육 중심인 우리나라 교육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100년대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초중등 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수학 문화 대중화를 선도할 세계 최대 규모의 부산 수학문화관이 14일 문을 엽니다. 부산 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부산 수학문화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설립됐으며 수학놀이관과 진로 탐색관, 교과 체험관과 역사 지혜관 등 4개 전시관과 강의실 수학 도서관 등 공용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번에 문을 여는 부산 수학문화관이 수학 단일 주제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내년 기네스 인증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3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항만 물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는 글로벌 물류 대란 이후 각국의 물류 인프라 시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 공사가 추진하는 항만과 물류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정책 금융기관을 초청해 그린 오션 펀드를 통한 해양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과 물류 사업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공사와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지분과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구조를 활용해 국내외 거점 터미널과 물류시설 등 물류 인프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일 플로팅 인프라를 활용한 해상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제1회 해상 스마트시티 포럼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플로팅 해상공항 제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이 이어집니다. 플로팅 해상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시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의 겨울 상권 활성화와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송정해수욕장의 홍보를 위한 제1회 송정 윈터 서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송정 서프빌리지 상인회가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100여 명의 서퍼가 참여해 겨울 서핑 실력을 뽐냈습니다. 또 해당 대회에 참가한 참여자에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정 서프빌리지 상인회 소속 30개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골목 쿠폰을 증정했습니다. 송정 서프빌리지 심성재 회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골목 상권 활성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에 부산 8개 장소가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부산의 관광지 8곳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종대 유원지가 6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해운대 송정해변, 감천 문화마을,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용궁 구름다리와 송도해변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엑스터스카이와 그린 레일웨이, 광안리 해변과 패들보드존,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이 선정됐습니다. 2년 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던 흰여울 문화마을과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오는 18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중부청 주관으로 광복로와 광복중앙로 일원에서 행사가 열리며 다음 달 29일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기간 보수동과 대청동, 영주동 등 삼복도로 일원에도 빛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12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는 광복로 일원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광복로 문화다락, B&K 아트시네마 등에서 캐롤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가 14일 수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심포지엄과 교내 설명회를 엽니다. 부산대는 지난 10월 교육부에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 요청서를 제출하고 수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수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은 최근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